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는 깡 스토리로 여기서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원래는 영화, 실화 영화랑 역사 영화 관련해서 리뷰하는 것들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덕질이라든지 이곳저곳으로 문업을 확장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들어가면 제가 깡스토리라는 닉네임에서도 느껴지듯이 약간 스토리텔링형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공도 원래 역사였고 좀 이것저것 관심사도 많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해서 저를 소개할 때 약간 관심사 부자, 음유신, 방랑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프제예요. 인프제인데 N이랑 F는 거의 100에 가깝고요. 한 번씩 NFP도 나오고 인프P도 나와서 I랑 J는 조금씩 왔다 갔다 바뀌는데 주로 인프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저한테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런 걸 발표하게 해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저의 성향과 성격에 맞춰서 현재 저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사가 좀 많은데 그 취미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 덕질이라는 말이 많이 일상용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덕질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꿈도 덕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한 200가지 정도의 목록이 있어요. 네, 여기서 진짜 거창한 거 아니고 소확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뭐 배워보기, 뭐 만들어보기 그냥 이렇게 짜잘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꿈이 목록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해소법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제 성향상 꿈을 이뤄가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자체를 상상을 하면서도 큰 힐링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웃긴 게 엄마가 ST세요. 그래서 ST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진짜 허황된 꿈을 계속 상상을 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허황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이뤄보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보고 그거를 실제로 조금이라도 이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것도 이번에 해냈다 라는 성취감까지 오면서 저는 조금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2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30년간 살아보면서 진짜 빡세게 또 계획을 세워보고 거기서 계획이 다 틀어져도 보고 계획을 아예 안 세워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꿈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 계획 자체도 현실적이어야겠구나라는 게 너무 빡빡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계획으로 세워버리면 그게 틀어졌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버리려다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춘 계획법으로 살짝살짝 바꾸면서 꿈을 이뤄나가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나 좀 어른 됐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꿈의 하나의 연장선인데 제가 예전에는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70세에 그냥 나 멋있게 살다가 자식이 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훌쩍 떠날랜다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가 벌써 65세가 되셨어요. 근데 너무 정정하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0살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때 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내가 80 넘어서까지는 살아보는데 건강하게 꿈 이룰 것도 많으니까 이뤄가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내가 운동 같은 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요가도
지금 5년 넘게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러닝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트레이닝 코스에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1분 뛰고 1분 30초 쉬고 1분 뛰고 1분 30초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분을 풀로 완주하는 트레이닝 코스였는데 이게 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한 4개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로 30분을 통으로 달리는 완주 코스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성취감도 물론 있지만 운동을 할 때 건강해진다는 것 외에도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로 너무 힘든데 제가 N이랑 F다 보니까 한 번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그거를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싫어하면 어떡하지? 위에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 좀 불안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막 요가 가면 계속 내려놓고 나 자신이랑 싸움하라 그러고 명상하라 그러고 생각 그만하라 하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요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에 욕을 하면서 원래 있던 걱정은 잊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끝내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지금 현재에만 집중을 하니까 좀 그런 걱정거리들이 싹 없어지고 또 러닝을 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걸 들으면서 완주를 하니까 좀 그 좋아하는 노래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저한테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거지만 약간 이게 스트레스 관리의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관심 있게 하는 게 취미 부자답게 그리고 제가 I랑 E가 반반 섞이는 사람답게 좀 외부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 만나려면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전시회를 간다든지 뭔가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작년에는 많이 했던 게 보드게임이랑 방탈출 이런 게 있었는데 보드게임이나 방탈출을 하면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니까 그 시간에 막 웃으면서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쟤를 이겨먹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면서 막 머리를 쓰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이번 거 잘했다 이러면서 또 소소한 성취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탈출할 때도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끝내고 나왔을 때 물론 못 끝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번 거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좀 수준이 낮았나 봐.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 한번 하러 가서 꼭 끝내보자라고 하면서 또 다독이면서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친구들이랑 추억 쌓으면서 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링으로도 보드게임 같은 거를 좀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좋았던 게 친구들이랑은 소중한 사람, 뭐 가족들하고 수다 떨 때는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봐 좀 진중하게 오히려 얘기를 못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보드게임 같은 걸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의 고민이랑 나의 고민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근데 오히려 오늘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또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거 금방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처리를 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이 다 좋았던 게 이쪽은 위로를 받는 느낌이고 이쪽은 그래 지금 걱정도 어차피 지나가다 보면은 해결돼 있겠지라는 게 되게 와서 저는 그 두 쪽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에 집중하는 시간도 좋지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오는 그런 대화 속에서의 건강함? 이 조금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는 엄마인데 엄마하고 되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뭘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 얘기를 해버릇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친한 친구들이나 제일 친하진 않더라도 한두 번씩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친구들은 엄마가 이름을 거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좋았던 게 회사에서 진짜 화나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때 엄마한테 가서 말하면 그 앞에 얘기들을 다 아시니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가 같이 화도 내주고 그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앞에 얘기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저쪽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이입을 못 해주고 나서 공감을 해줄 때는 조금 이게 얘한테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를 더 줬겠다,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는데 앞에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좀 저에 대해서 공감을 깊이 해주면서 티키타카가 되니까 처음에는 화나서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웃으면서 얘기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친구들하고도 똑같이 됐던 게 제 친구들이 그 초록동색이라고 같은 애들이 모인 건지 아니면 제가 이런 애라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만나지 않았는데 서로 이미 내적 친밀감이 강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도 친구한테 똑같아요. 친구가 회사에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이번에 저쪽 언니랑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면 지난번에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랬나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 풀리면서 거봐 나한테 얘기하길 잘했지? 내가 최고의 친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서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자주 아무것도 아니어도 얘기를 좀 하는 편? 그래서 수다 떠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수다를 떠는데 주요 주제가 덕질이 될 때가 좀 많아요. 특히 친구들하고는. 왜냐면 아까 세븐틴? 캐럿분이 계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입덕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캐럿이 됐고 캐럿 외에도 그러니까 세븐틴의 팬덤이죠. 캐럿이 세븐틴 외에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한 두 그룹이 더 있고 그거 외에도 크로스오버 장르의 팀들도 몇 개를 좋아하고 뮤지컬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덕질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덕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겹치게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또 이것도 수다를 떨면서 풀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저 혼자만의 덕질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덕질 문화가 뭔가 꾸미기, 만들기, 제작하기 이런 쪽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애의 사진 위에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서 더 예쁘게 꾸민다 이런 거를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랑이 옛날에는 포인트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만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깊이 빠져들면서 다른 생각은 다른 상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만 지금 현실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해결하고 끝내버리니까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약간 끝말미에는 자화자찬을 하는 식으로 끝내버리거든요. 나 오늘 이거 해냈다. 내가 역시 우리 엄마한테 또 효녀 일을 했구나. 친구들한테 역시 내가 찐친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내는 편이에요. 이게 혼자 속으로만 하면 그 좀 이상한 일일 수 있는데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엄마 봐봐 내가 효녀지? 약간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재밌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지만 친구나 상대방한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창하게 말하면 자존감이지만 소소하게 말하면 나한테 대한 좋은 추억거리가 생긴다?
라는 느낌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큰 빛을 발휘할 때가 평소에는 이것들이 소소한 스트레스를 소소하게 해결하는 창구가 돼주는데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큰 수렁에 빠져서 나 혼자 계속 땅 깊게 파고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저거를 도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밖에 나가는 버릇을 몸에 익혀뒀다 보니까 집에서 한도 끝도 없이 쉬고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약간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밖에 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분 전환이 되면서 어떤 사건이 없더라도 이벤트가 없더라도 밖에서 공기를 마셨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기분 전환이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수렁에 빠져있게 한 그 생각을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물꼬를 틀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다가도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안 좋은 적도 있었지만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친구들하고나 뭐 애들하고 무슨 일이 또 있었지? 수다는 이렇게 떨었지? 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끝에는 그래 나 그래도 이런 거는 도전할 줄 알고 이런 거는 했었던 사람이잖아? 라는 게 탁 떠오르면서 그게 조금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로 좀 두서없게 풀기는 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좀 관심사도 많고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일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무조건 뭘 얻지 않더라도 오늘 나 재밌는 거 했네? 라는 이런 기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나에 대한 추억? 나에 대한 자기 확신 같은 게 조금 쌓이면서 훗날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취미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쓸모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냥 끝에 가서는 그래 나 이런 거 해봤지? 라는 정도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